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AI투자센터 김근희 전문가입니다. 8월 4일 우리 마감 브리핑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 수급, 추가적인 증시 방향은 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요 한국 AI투자센터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셔서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요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영상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장 체크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지수 모두 좀 좋은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면서 장 마감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를 기점으로 외국인 수급의 어떤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어떠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4% 정도 상승을 해서 3280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4% 정도 상승을 해서 1047.93포인트에 장 마감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현재 이 코스피 지수의 어떤 외국인 보유 비중을 한번 보면 한 32% 정도가 됩니다. 32% 정도가 되는데, 자, 이러한 수치가 어떤 수치냐? 32% 정도의 수치는, 자, 옛날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 이 코스피 지수를 외국인이 보유했었던 평균치가 한 33% 정도 돼요. 그죠? 금융위기 때도 33%를 보유했었는데, 최근에 어제까지만 해도 한 32%까지 지금 외국인이 이 코스피 지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어떤 외국인들이 팔 만큼 다 코스피 지수의 어떤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했다. 이미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자금처럼, 외인 자금들처럼 이 큰 자금을 굴리는 상황에서는 각 국가마다 이렇게 분산을 좀 통해서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조절을 하면서 들고 갑니다. 뭐 물론 이게 픽스 고정치는 아닌데, 예를 들어 뭐 한 33%에서 35%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지수에 투자를 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비중을 조절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어떤 비중을 좀 조절을 하면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러한 비중을 지금 최소로 지금 맞춰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 32% 정도가 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대 최저로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팔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어제를 기점으로 통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다시 한번 이 분산을 해놨었던 이 비중을 다시 좀 리밸런싱을 하면서 비중을 좀 높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또 이 한국의 매력도가 굉장히 낮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1분기의 실적 전망치보다 지금 다 상회하는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여전히 이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는 우리가 흔히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러죠. 그죠? EM 그 다음에 DM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D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흥국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EM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 D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진국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선진국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E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서 신흥국 시장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걸 이제 EM,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한국의 매력도는 가장 좀 높은 국가 중에 하나다. 왜냐? 우리 한국과 이 GDP 수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국가의 수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어떤 이런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우리 한국과 비슷한 국가가 어디냐? 바로 대만이에요. 대만. 근데 대만의 지수는 거의 지금 10,000포인트가 넘어가고 있죠. 그죠? 근데 한국의 지수는 이제 겨우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어요. 그만큼 이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왜 이런 저평가가 일어나느냐? 자, 바로 그 부분은 한국이라는 이 국가 자체가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휴전 국가인 상태는 한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입장은 한국을 지금 종전
전쟁이 끝난 나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직 전쟁은 하고 있지만 쉬고 있는 국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그냥 단순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넣었다가 빼는 이러한 어떤 단기적인 이런 국가로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은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이런 갈등 때문에 한국 증시 자체에는 좀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떤 이런 수출 규모라든지 수출액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만인데, 대만의 이 지금 지수는 거의 10,000포인트가 넘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한국도 적절하게 이 가치, 이 한국의 어떤 지수에 한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가치를 좀 평가받았을 때는 사실 3,000포인트는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거의 대만이랑 지금 비슷한데 대만이 10,000포인트면 그죠? 한국도 최소 이 정도의 어떤 이 주가 지수는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좀 이러한 지수에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변수는 환율이에요. 이제 환율. 원화 약세가 좀 강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금리 인상, 최근에 한국은행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도 하면서 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지금 원화를 좀 강세로 전환을 시킨다면 그래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좀 넘어갔을 때에는 외국인 이탈 흐름이 좀 강해졌었던 이러한 모습이 많이 보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1,200원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죠. 그죠? 우리가 환율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죠? 환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1,144원, 그죠? 달러당 1,144원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1,200원 선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외국인 자금들의 어떤 유입이 꾸준하게 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외국인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어제 오늘 들어왔었던 이 외국인 자금들의 어떤 이런 수급이 굉장히 좀 증시를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월요일 영상 촬영 때는 항상 어떤 걸 하죠? 이 지수의 어떤 박스권을 한번 설정을 해드리죠. 그죠? 그래서 요번 주 월요일 영상에서 제가 요렇게 지수의 박스권을 한번 잡아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때가 월요일이죠. 그죠? 수요일, 오늘이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요때 제가 요때 이렇게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 같다. 그죠? 증시가 좀 반등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월요일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박스권 어느 정도 지수의 박스권 잡아드리는 거는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그 안에서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이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보다는 사실 이 구간에서 약간의 어떤 변동성을 좀 만들어 주면서 차근차근 올라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제가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월요일 장에. 그죠? 그 포인트 선 제가 뭐 만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갖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월요일날, 그죠? 오늘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요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때 이 양봉 보면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금 기술적 분석 상으로는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 지수 역시 이 구간에서 좀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좀 가장 중요한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죠? 바로 미국의 7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발표되는 이 7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라서 내일 어떤 시장의 좀 변동성이 결정이 될 거다,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점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준이 정책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다? 첫 번째 물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어떤 발표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테이퍼링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좀 자금을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나왔었던 거고, 다만 이제 그때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직 뭐 물가는 많이 상승했지만 이 고용지표는 아직 약하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테이퍼링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발언을 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일축을 시켜오고 미뤄뒀었는데, 자, 이번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이 최근에 FOMC 회의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고용지표가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권은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가시적인 부분이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7월에 이 고용동향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왜? 만약에 이 7월에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역시 만약에 더 큰 어떤 이런 고용에 대한 지표들이 좋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연준도 테이퍼링을 미룰 수만은 없는 시점인 거죠. 그죠? 왜냐? 이미 물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부터 자기네들이 얘기했었던 목표치를 다 상회에서 도달을 해놨고,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어느 정도 미뤄왔었는데 이 고용에 대한 부분마저 목표치에 거의 다 다다라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 7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이 지표들이, 고용에 대한 지표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내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트리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충분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내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일 방향성은 두 가지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만일 내일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고용지표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도 한숨을 좀 내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좀 유동성으로 시장을 좀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좀 작용을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에서 그려드렸었던 이 지수의 박스권, 이 구간에서 한 번에 올라가는 이런 상황보다는, 그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만들어 주면서 움직일 거다. 자,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9월,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이 9월 초까지는 그래도 요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9월 때 다시 어떤 이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면서 주가를 이제 좀 기간 조정을 거칠지, 아니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만들지. 왜냐, 이런 변곡점 자리에 있어야지 사실 어떤 이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죠? 이 구간에서 여기를 돌파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죠? 테이퍼링이 우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빠진 거야 라는 어떤 이런 명분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곡점 자리까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성은 좀 만들 수 있겠지만 충분히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